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지긋지긋한 시댁 때문에 남편과도 연을 끊고 혼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만 안 했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걸 결혼 후에 더 뼈저리게 깨닫고 혼자 사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안은 아니지만 모자랄 것도 없는 집안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하고 저는 어머니 손에 컸어요. 아버지는 바로 재혼하여 사신다고 들었고 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 한 푼 받지 못하시고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시다가 얼마 전까지 유치원 원장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셨죠. 저는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모난데 없이 잘 성장하여 20대 중반에 입사한 회사에 아직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저보다는 늦게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았죠. 사내 연애는 추호도 할 생각이 없던 저에게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을 때는 항상 제 옆에 와서 저를 챙기고 시간이 늦다며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제가 연애 감정에 둔한 편이라 처음에는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쯤 고백을 받았고 몇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수정씨,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수정씨에게 다가갈 기회요. 저는 성현씨와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미안해요. 사내 연애를 버텨낼 자신이 없네요.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해당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은 정말 말없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졌고 언젠가부터인지 모르게 저도 그 사람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치듯 한 말도 섬세하게 기억해서 챙겨주고는 했거든요. 동료들과 하는 이야기를 언제 들었는지 제가 어느 지역 어느 빵집에 무슨 빵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주말에 그 먼 곳까지 가서 제가 좋아하는 빵을 한아름 사온 후 회사 직원들에게 돌렸어요. 아니, 이게 웬 빵이야, 성현씨? 여기 전라도 빵집 아니야? 이거 유명한 데잖아. 아, 제가 주말에 그 지역에 갈 일이 있다가 누가 여기 빵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나서 나눠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 누가 좋아하는데? 성현씨가 점 찍은 사람이 누구야? 아, 아닙니다. 눈치 빠른 직원들은 그게 저인 걸 알고 있었죠. 수정씨는 좋겠다. 스치듯이 한 말도 기억하고 그 먼 데까지 가서 수정씨 좋아하는 빵을 사왔네. 이제 마음 좀 받아줘. 그런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내 연애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할 새도 없이 저희의 연애가 회사에 소문이 났죠. 회사 분위기가 자유분방한 분위기라서 그래도 눈치 볼 것은 없었지만 저는 내심 불편한 감정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후에 남편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저희 엄마를 마주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주치면 안 됐던 건데 마주친 후 인사를 하게 됐죠. 엄마는 마트에서 장을 봐오셔서 손에 짐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받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 수정아, 너 남자친구니? 엄마, 남자친구야. 얘,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오늘 내가 오랜만에 갈비찜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먹고 가요. 아, 그래도 될까요, 어머니? 그럼 되지. 어떻게 사귀는 사이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 그날 남편은 엄마에게 싹싹하게 이야기도 잘하고 저희 엄마에게 점수를 많이 땄어요. 남편이 돌아간 뒤에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또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정이 너 섭섭하다. 뭐가 엄마. 6개월이나 만나면서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 사람 일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으이구, 야박하네 우리 딸내미. 남자가 더 좋아하는 게 좋긴 하지. 우리 수정이 이제 나이도 시집갈 나이 됐는데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다.
엄마는 한 번 봐놓고서 뭘 그런 소리를 하셔. 저렇게 싹싹한 남자 드물다 너. 그리고 결혼은 너보다 더 널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해야 돼.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니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엄마는 저의 전부였어요. 3개월을 남편과 연애 후에 저도 남편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냐고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 아, 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유치원 원장님이세요. 어이구, 아버지가 안 계셔? 왜?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고민하던 차에 남편이 말을 가로채더라고요. 엄마는 뭘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궁금하지. 아버지가 왜 안 계셔? 돌아가셨나? 아님, 이혼이라도 하셨나? 어릴 때 엄마 손에만 큰 거야?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 다 받고 커야 되는데 한 사람 손에만 큰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뭐가 달라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아가씨는 입이 없나? 왜 말을 못해? 편부모 가정에 편견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가끔씩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긴 했지만 제가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가 이렇게 편견이 심하시다면 저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듣고 나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 손에 자랐어요. 하지만 편부모라고 해서 사랑을 덜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니를 다그치셨어요. 성현이 엄마가 괜한 소리를 했네. 미안해요. 아닙니다. 많이 듣고 자라서 이젠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본인만의 말대답한 것처럼 느껴지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요. 상견례 자리에도 시아버지께서만 오시고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냥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제 마음이 어떤지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혼자 계시던 저희 엄마를 보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엄마도 울음을 억지로 참고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계속 결혼식 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따로 살 거고 명절날에만 만날 테니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싶었어요. 신혼집은 저희 둘이 힘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제가 저축해두었던 돈과 남편이 대출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었죠. 집은 회사 근처로 구했어요. 연식이 된 아파트라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는 3년 뒤에 아이를 갖자고 서로 약속했어요. 일하고 돈 좀 모아서 아이를 낳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저는 회사에서 성과가 좋아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사원답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뒤부터 회사 생활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수정아, 나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공무원? 갑자기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그 회사에서 내 입지가 너무 작고 나 평생 직장 갖고 싶어.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도 좀만 더 버텨보자.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우리 어떻게 살아?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나 믿어줘. 6개월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며 제 눈치를 보는 것도 마음이 쓰였고 그래서 남편의 결정을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은 제 월급으로 했어요. 남편은 6개월 후 본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에겐 미안하다며 한 번만 더 도전해보겠다고 했죠. 가끔씩 제가 회사 출근해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 밥을 챙겨주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바빴기 때문에 남편 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는 했는데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하자.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가 퇴근할 때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시고는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가 맨날 그렇게 바쁘니? 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럼 내가 애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는데 집에 갈 수가 있겠니? 남편이 공부한다고 하면 점심 저녁 먹을 거 다 차려놓고 나가야지. 회사 다니는 게 유세니? 엄마, 왜 그러세요? 이제 가세요. 저 밥 제가 챙겨 먹어도 돼요. 아무튼 결혼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주 이기적이야. 어머니, 제가 요즘 좀 바빠서. 이봐 한마디도 안 지르고 말대꾸 하는 거 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하면 될 일이지. 뭐가 넌 할 말이 많니? 네 남편 혼자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아유 속 터져. 나 간다.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쏟아붓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만 고생하나요? 솔직히 남편도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거 알겠지만 저도 일하느라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남편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저희 집에 들락거리시는 것도 사실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은 항상 가시돋친 말들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니 한 번도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죠. 그래도 남편이 혼자 공부하면서 힘든 걸 알기에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 번도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친정 엄마로부터 좋은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내가 먼저 연락드려야 했는데 요즘 바빠서 무슨 일 있어? 예, 수정아. 너무 기뻐서 엄마 심장이 두근거린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뭔 일인데? 수정아, 내가 너 이름으로 넣었던 주택 청약이 당첨됐어. 엄마 진짜야? 내 이름으로 주택 청약을 넣어놨었어? 엄마는 제가 청소년이 됐을 때부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주택 청약을 넣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앞으로 전셋집 전전하며 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위치도 아주 좋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나니 모든 시름이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자기도 집을 못 사고 결혼한 게 내심 미안했을 텐데 앞으로 집 걱정 없이 살게 되었으니까요. 청약 입주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전세 만료일도 다가와서 저희는 일단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친정에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는 혼자 사시고 남는 방도 많았거든요. 반면에 시댁은 방이 3개긴 하지만 평소도 좁고 화장실도 하나라 불편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지도 않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몇 달만 참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제 의견보다는 남편을 위해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남편도 몇 개월 후면 또 공무원 시험 날이 되고 아무래도 친정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쓰던 방에서 공부하고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지내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에 들어가 지내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건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퇴근길에 장을 봐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 오늘 삼계탕 해먹을 거니까 알아서 재료 좀 사와라. 어머니, 저 오늘 늦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든 일찍 들어와. 너 안 오면 우리 다 쫄쫄 굶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그날 회사 잔업 근무가 있어서 정시 퇴근보다 늦을 생각을 했는데 남은 업무는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계탕 재료를 사서 일찍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장을 본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서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봉투를 낚아채시더니 투덜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
이게 뭐니? 닭이 왜 이렇게 조그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니? 일하고 돈 버는 애가 참 손도 작다. 우선 이거 다듬고 물 안 치고 시작해. 이걸 저 혼자 다 해요? 그럼 누가 하니? 멀쩡한 며느리 놔두고 내가 하리? 그래도 저 우선 좀 씻어야 하고. 손만 씻고 삼계탕부터 삶아. 너 기다리다가 우리 배고파 죽으라는 소리니? 벌써 7시가 다 됐구먼.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앞치마만 걸치고 일단 손부터 씻고 닭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피곤했고 집에 와서 잠시 앉을 틈도 없이 음식을 만들다 보니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 본인이 쓰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나마 그 집에서 저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도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라는 거구나 생각하며 삼계탕을 끓였어요. 열심히 끓여서 식탁에 올렸더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식탁에 모여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는 맛 가지고 타박을 하셨습니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짜? 미쳤나봐. 너희 시아버지 고혈압 있으신 거 모르니? 음식 처음 해보니? 어이없다 얘. 듣고 있던 남편이 저를 한번 보더니 신경이 쓰였는지 저를 두둔해 주더라고요. 엄마는 이게 뭐가 짜? 맛있기만 한데. 맛있기는? 짠 음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아유 됐다 먹지 마. 이거 물 다 따라버리고 육수 다시 내서 다시 끓여와라. 엄마 그걸 언제 다 해요. 그냥 먹어요. 안 돼. 안 그래도 건강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먹고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지. 다시 해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삼계탕을 다시 끓였어요. 뭐라고 반박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더라고요. 다시 내어간 음식에 대해서도 타박을 하시다가 결국 싹싹 그릇을 핥아먹듯이 다 비우시고는 다시 설거지를 시키셨어요. 아유, 억지로 다 먹었네. 뒷정리도 네가 해라. 엄마, 수정이 일하고 와서 피곤해요. 제가 할게요. 어머, 얘가 정신이 나갔니? 네가 설거지를 왜 해? 들어가서 공부나 해. 장가 가기 전에 한 번도 설거지 시킨 일이 없구만. 얘가 별난 짓을 다 하려고 해. 얼른 들어가. 남편이 미안했는지 본인이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수정이 음식하느라 고생했는데 설거지는 제가 해야죠. 너 좀 있으면 시험이야. 얼른 들어가. 얘 며느리, 너 설거지 못하는 거 아니지? 네 남편 시키기만 해라. 뼈다귀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아들 빨리 들어가.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운이 쫙 빠져서 정신도 몽롱해질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산책을 나가시더라고요. 아우 배부르다. 여보, 우리 산책이나 나갔다 와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 혼자 부엌에 남아 설거지하고 음식물 분류하고 그러다 보니 힘이 쭉 빠져서 저도 모르게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뒷정리 다 하고 씻고 나니 밤 12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녹초가 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고되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시댁 살림까지 제가 다 거들어야 했어요. 그럴 때면 마치 교도관처럼 저를 주시하시면서 이것저것 지시만 내리셨죠. 그리고 꼭 못 배워 먹었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시집을 보내려면 일단 기본적인 건 갖춰서 보내야지. 이렇게 살림을 못하니. 역시 엄마 손에만 크네나 티가 난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에 콕콕 박히는 것 같았어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괜히 걱정하실까봐 속으로 혼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주말에는 운전해서 2분 모임이 있다는 곳까지 모셔다 드려야 했고 저는 정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할 정신도 없이 지냈던 것 같네요. 그게 지금 와서 너무 후회되고 천추에 한이 됩니다. 남편 시험이 2주 정도 남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전화를 안 받을 뿐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걱정하고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영희님 따님 분이시죠? 예, 그런데요? 김영희님이 돌아가신 채로 집에서 발견되셨습니다. 땡땡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았고요. 저희 엄마가 왜 죽어요? 우선 사인은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얼른 와보세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허둥지둥 차키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야밤에 어딜 가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뭐?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못 믿겠어요. 그건 뭐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야? 애가 바보 같아서 또 당하는가 보구만. 가지마.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얘 눈 부릅뜬 거 봐. 지금 시어머니랑 싸우자는 거니? 저는 더는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제 차에 타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정신을 꽉 붙잡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닐 거라고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유치원 교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수정씨, 어떡해. 저희 엄마 아니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이 며칠 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출근도 안 하셔서 찾아가 봤더니 침대 밑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엄마 죽은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틀 만에 발견되셨어.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미안해요, 수정씨. 제가 회사 일에 시댁살이 하면서 엄마에게 매일 하던 전화를 소홀히 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엄마의 시신을 확인한 후에는 정말 이게 거짓말이 아닌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에 멍해지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보니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어? 왜 안 와? 엄마 화내고 난리 나셨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당신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빨리 와. 장례식 치러야 할 것 같아. 나 지금 아무 정신 없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전화 좀 해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뺏어들더니 역정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성현이가 지금 거기를 어떻게 가니? 이제 며칠 후면 시험 보는데 그런 데 갔다가 애군이라도 끼면 어떻게 하라고? 너 혼자 잘 해결하고 와. 우린 못 가. 어머니,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세요? 아무튼 우린 못 가니까 알아서 잘 해결하고 마음 잘 추스려라. 끊는다. 아참, 거기 3일만 있으면 되지? 김장하려고 배추 사놨는데 저걸 어쩌냐? 일단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잘하고. 저희 어머니의 죽음보다 김장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죽음보다 김장과 본인 아들의 시험이 더 중요하다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질려버렸습니다. 누가 보면 사시 시험이라도 보는 줄 알았을 거예요. 물론 공무원 시험도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지나가던 쥐새끼가 죽은 것보다도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직원분들도 오셨는데 남편은 왜 안 보이냐고 묻더라고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창피했고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이제 결혼으로 인해 저희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가족인 저를 가족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자식 걱정이 더 되셨던 거예요.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오지 않는 사위에 대해 들어본 일도 없는데 그 일을 제가 겪고 있으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간 참고 살아왔던 시댁살이가 떠오르면서 이가 바득바득 갈렸어요.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저는 마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다가도
시댁을 생각하면 현실감이 들면서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3일이 되었고 발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 때문에 수목장을 지내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나중에 죽으면 엄마는 수목장 해줘라.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벌써 해.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엄마는 공기 좋은 곳에 수목장 해줘. 엄마가 나무가 돼서 널 지켜준다고 생각해. 엄마, 슬프게 왜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찔끔 흘렸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수목장으로 해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발인을 하기 위해 화장장에 엄마 관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절할 듯이 울었어요. 엄마의 임종도 보지 못했고 전화드린 것도 일주일 전인데 매일 전화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한이 되고 미안하고 왜 이렇게 일찍 가시는 건지 원망도 들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설마 이제라도 올 마음이 생긴 건가 싶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예, 뭐하니? 네? 뭐하긴요. 지금 화장장이에요. 아휴, 아직도 장례 안 끝났니? 오늘 끝나는 거 아니니? 얼른 와야지 김치를 담그지. 배추숨 다 죽었는데 장례 끝나면 어디 찜질방 가서 싹 씻고 집으로 바로 와라. 알았지? 어머니,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것밖에 없어요? 어머, 얘가 왜 소리를 질러? 미쳤니? 귀청 떨어지겠네. 끝나면 씻고 와. 그냥 오지 말고. 알았지? 끊는다. 저는 이제 고아가 된 신세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평생 제 가족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대우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남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친척들과 함께 엄마를 수목장으로 모신 뒤에 상복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시댁으로 갔어요.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어머, 얘 그냥 온 거 봐. 씻고 오랬잖니. 상복은 왜 그대로 입고 왔대? 재수없게. 어디서 그냥 들어오려고 해? 거기 서 있어. 현관문에 들어선 저를 보시더니 당장 부엌에 가셔서 굵은 소금을 들고 와 저에게 척척 뿌려대셨어요. 전 정말 넋놓은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죠. 다 하셨어요? 아니, 뒤 좀 돌아봐. 다시 제 등 뒤로 따갑게 소금을 뿌려대셨습니다. 다 하셨죠? 그래, 이제 된 것 같다. 김치는 내가 소금에 다 절여놨어. 김치 속만 만들면 된다. 들어와. 마치 제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 바닥에 배추 50포기 정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와 무 등 배추 속 만들 것도 다 해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상복을 더럽히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방 안에서 저를 본체만체하며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왔어. 왔어? 고생했어. 나 내일 모레 시험인 거 알지? 미안해. 공부 좀 할게. 너는 우리 엄마랑 나를 뭐로 생각했냐? 미안해. 지금 그런 얘기할 기분이 아니야, 나도. 방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빨리 나와서 김치 속 만들라고 성화였어요. 예, 빨리 안 나오고 뭐하니? 너 때문에 지금 며칠을 미뤄뒀는지 알아? 빨리 나와! 저는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 집안과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과 이 집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무슨 노예도 아니고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아왔다는 각성이 들면서 저는 팔짱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척척 다가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발밑에 있던 고춧가루를 집어다가 남편에게 가서 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 쟤가 왜 저래? 너 미쳤니? 네, 저 미쳤어요. 그리고 고춧가루와 배추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울분을 토하며 마구 집어 던졌어요. 눈물이 펑펑 나고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방에 있던 남편이 나와서 저를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말 미친 사람이라도 본 표정이었죠. 수정아, 이게 다 뭐야? 너 왜 그래?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 미쳤다고. 미쳤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사람이, 그것도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김장이 더 중요하고 아들 시험이 더 중요하세요? 지나가던 개가 죽어도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머머, 얘 좀 봐. 아주 본성 나오는구나. 역시 엄마 손에만 자라면 이렇다니까. 내가 그래서 결혼 반대했잖니. 어우, 야, 무섭다. 누구 하나 죽이겠다. 얘 눈 좀 봐. 네, 편부모라고 항상 저 무시하셨죠? 근데 이제는 고아가 됐네요. 고아가 된 사람은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저는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들고 와 배추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공부하고 있는 방에 가서 책을 다 찢어버렸죠. 다들 경악한 표정으로 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판사판 될 대로 되라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속에 담아뒀던 울분을 다 표출했습니다. 계속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아무도 저에게 위로해주지 않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른 후 저는 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짐을 왜 싸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개똥만큼도 모르는 인간과 사돈 장례식을 개죽음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시댁이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집안 사람들에 대해 치가 떨렸어요. 나 짐 싸서 엄마 집 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수정아, 이혼을 왜 해? 내가 장례식 못 간 건 미안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중요한 일 앞두고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곧 시험도 치러야 하고 그 후에는 내가 정말 잘할게. 필요 없어. 어머니 핑계대지 마.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나 시집살이 할 때 너 한 번이라도 내 걱정 해준 적 있니? 내가 이 집 식모니?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너 그까지 시험 본다고 내가 너무 바보처럼 참고 산 것 같다. 나는 너희 식구랑 다르게 괴물이 아닌 인간이니까. 너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게. 시험 끝나면 당장 이혼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번에는 꼭 붙어라. 6개월이면 된다더니 하하. 저는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가 당장이라도 방에서 나와 저를 웃으며 맞아주실 것 같았는데 집안은 그저 조용하고 저 혼자 덩그러니 거실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시댁살이 하느라 엄마 집에도 오랜만에 온 것이었는데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며칠 후 공무원 시험을 마친 후 남편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모르는 척 하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에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잘난 시험은 잘 봤니? 잘 모르겠어. 또 떨어지겠구나. 참나, 그날 일을 피워놓고 떨어져? 대단하네, 대단해. 우리 이제 청약된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지 않아? 이사? 그걸 당신이 왜 신경 써? 그거 내 집이야. 그리고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수정아, 정말 미안해.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뭘 다시 생각해. 난 너네 집 사람들, 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알잖아. 난 너 없이 못 살아. 제발 용서해줘. 아이고, 이제 와서? 됐어. 가증스럽다 진짜. 합의 이혼해줄 때 그냥 해. 소송 가면 너 아주 탈탈 털리게 만들 테니까. 난 바빠서 들어가 볼게. 넌 시간 많지? 백수잖아. 동네 구경이나 하다가. 간다. 수정아, 잠깐만. 이거. 남편이 제가 좋아했던 빵집의 빵을 사왔더라고요. 제가 섬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에게 넘어가게 했던 그 빵이요. 정말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빵을 꺼내서 남편의 얼굴에 꾹 눌렀습니다. 수정아! 너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미친, 내가 이 빵 때문에 너랑 결혼해서 인생 말아먹었는데 이 빵 쪼가리 하나 사왔다고 내 맘이 풀릴 줄 알았니?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그 잘난 너희 어머니는 잘 계시니?
며칠 후에는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 친정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많은 재산도 생겼고 그걸 노리고 본인들 편하게 살려고 수작 부리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잘 지냈니? 얼굴이 수척하구나. 세아가요? 세아가? 저 이제 이혼할 건데요. 그렇게 다정하게 저한테 세아가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이혼할 때 되었어야 됐네요. 맨날 야, 얘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세아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죄가 너무 큰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 배워먹어서 그렇게 너를 나쁘게 대하고. 그리고요? 사돈 장례식장에도 못 가고. 못 오신 게 아니라 안 오신 거죠. 말은 바로 하셔야죠. 요즘 같은 때에 무슨 미신을 믿고 애군이 든다고 사돈 장례식에 안 오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더 이상 댁네 집안이랑 엮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세요. 정말 상종을 못할 인간들이라는 생각만 더 강하게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랑 구질구질하게 엮이기 싫어서 저는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해놓았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보고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엄마가 사시던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의 위치를 남편과 시댁이 알고 자꾸 찾아올 것만 같아서 곧 마음도 정리하고 처분해서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청약 당첨된 집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곳은 시댁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요. 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세를 줄까 생각 중이에요. 예전에 동화책을 보면 모든 풍파를 딛고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결론만 나오잖아요. 그 뒤가 정말 더 현실이었던 걸 어릴 때는 몰랐죠. 결혼 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쨌든 둘이 좋아 결혼했지만 서로 집안이 배려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집안이어야 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구박하면 이건 가족관계가 아닌 그저 노예와 왕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던 제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저는 하나뿐인 어머니도 잃고 새로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남편도 잃고 이제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사실 돌아가신 어머니 덕분에 시댁의 실체도 알게 되었고 이혼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점은 정말 후련합니다. 엄마가 미리 저에게 도망가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물려주신 재산 지키면서 다니던 회사도 성실히 다니고 혼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삶을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